어려운 미술을 보다 쉽고 재미나게 소개하는 레차트의 대현쌤입니다. 오늘은 그간 현대미술의 흐름이나 미술 전시 동향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분들을 위해 멋진 아트페어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 여파로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대신 미국에 사는 미술 지인이 제공한 영상을 바탕으로 2022년 현재의 미술 동향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아트페어인 LA 아트페어 그림을 관람할 텐데요. 우리가 미술 작품을 관람할 때는 흔히 미술관 전시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미술관 전시는 큐레이터의 기획 의도에 의해서 일정한 규칙과 철학을 가지고 전시됩니다. 하지만 아트페어는 좀 더 자유롭죠. 아트페어의 경우는 기성 작가 작품들도 있지만 대부분 젊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더 많습니다. 사실 아트페어는 워낙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다 보니 한마디로 동향을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보다 보면 어떤 트렌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번 LA 아트쇼에서는 초상화가 유독 많았는데요. 물론 스타일이나 표현 기법은 다양합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서로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이번 전시에서는 평면화된 작품들이 많이 보이네요. 마치 일러스트레이션 전시 같기도 하죠. 보시다시피 최근의 재료에 대한 동향은 아크릴 물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강렬한 형광색 계열도 많이 보이고요. 데코레이티브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보면 회화는 구상적 작품이 많은데 조소의 경우에는 추상적 작품이 많이 출품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순수 회화에 만화나 캐릭터 같은 표현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마도 젊은 작가들의 참여가 높아서가 아닐까요? 일본의 망가 스타일이라든지 귀여운 캐릭터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이 눈에 탁 띄었는데요. 혼합 재료를 사용해서 극사실적인 표현으로 아주 재미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또 대중문화적 캐릭터를 패러디하는 경우도 꽤 많이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몇몇 작품들은 전통적 기법과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듯 현대 시대에서는 어떤 사조 하나만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작가들은 사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차별화된 어떤 창의적 아이덴티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입니다. 또 이렇게 아주 흔한 일상적인 것을 다루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그림들 같이 보이는데요. 살바도르 달리라든지 특히 마그리트의 그림이 많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런 사조들을 많이 영향을 받은 그런 그림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트페어이다 보니까 기획된 전략에 의해 전시된 것이 아니고 작품의 판매가 좀 더 중요해서 잘 팔릴 수 있는 작품들이 줄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 좀 특이합니다. 앙리 루소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의 팡리준을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번 전시에는 흑백과 모노크롬적인 색들의 조화를 잘 표현한 그런 작품들도 꽤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보면 마치 개화기 중국의 모습을 보는 듯한데요. 서구화돼가는 중국의 모습을 헤어스타일, 의상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시대를 느낄 수 있게 되네요.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역시 이 작품도 중국 작가이고요. 마치 그림 한 장을 통해서 그 시대, 그곳에 있는 듯합니다. 물론 이렇게 서양 역사와 종교 같은 것을 다루는 스타일도 간혹 있기는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이 판매된 그림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그림들은 클림트를 연상하게 하죠. 그리고 이 그림은 리히텐슈타인을 패러디한 네오팝 아트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미술일까 할 정도로 아주 작으면서도 독특한 스타일로 연작을 하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일의 초상화가 미국에서는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매우 스타일리시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귀여운 그림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그림들을 출품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몇몇 그림들은 팔렸죠. 결국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구매 성향을 잘 나타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귀여운 그림 중에 위트도 있고 하죠. 그런데 이 그림은 판매도 되었어요. 이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실까요? 여기서도 역시 크로스컬처럴한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관객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점 중에 하나는 동서양의 문화를 아우르는 그런 작품들이라는 거죠. 이 그림은 마치 16세기 더치, 즉 네덜란드 지방의 정물화와 동시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양 산수화가 같이 합쳐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이남 작가의 디지털 미디어 작품과 비슷한데요. 재미난 것은 오른쪽 이름표에 이 작품이 3점이나 팔렸다고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디지털 작품인 경우에는 USB에 이 작품을 담아서 줄 수 있으니까 동일 작품을 판화처럼 여러 번 팔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아트페어를 보면서 큰 줄기가 있는데요. 위트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밝은 느낌이 난다고 이제 느껴지고요. 약간 오글거리는 분위기에 어떤 키추한 면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마음에 드는데요.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중세 보쉬의 작품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매우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알던 현대미술이 이것과 동일한가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갤러리들이 참여한 이 행사에 수많은 작품들이 이렇듯 가벼운 그런 그림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그런 점입니다. 다음 2부에서도 좀 더 흥미로운 작품들을 소개하며 2022년 현재의 세계적 미술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의견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그럼 안녕!